전력 파트너 어떤 종목 좀 봐주시겠습니까? 2위 한국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물론 주가가 참 올라가는 건 좋지만 왠지 모르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면 내 전기료도 올라가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전기료 같은 경우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 이번에도 이제 전기료를 동결을 해주면서 부채 자체가 뭐 200조 원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부분을 이제 맞춰주고 있는데, 결국 전기료가 올라가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되는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라 입장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 좀 자체적으로 막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전력이 주가가 좀 못 올라가고 바닥을 계속 맴돌던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날갯짓을 펼치려고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영역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기 공급하는 공기업, 핵심 기업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자회사들을 이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력, 그 다음에 또 수력, 화력, 풍력 등 다양한 에너지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수급 같은 경우가 이제 순매수 수급 부분에 있어서 기관 매수 수급이 조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와 매도로 변질되어 있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바뀔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열심히 좀 사주고 있었거든요. 2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선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일부 부분 차익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1년 매수 기준을 본다면 아직까지도 뭐 25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년 기준 최근에 이제 뭐 한 거의 500만 주 이상을 사줬는데 1,500만 주 이상을 사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기관 수급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탑10에도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이제 한국전력이 하는 이제 뭐 발전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연료를 갖다가 이렇게 발전, 송전, 배전,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가장 기초 발전을 해주는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 일부 이제 어떤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의해서 좀 감소를 시키자라고 했다가 글로벌적으로도 다시 확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전 방식. 네, 화력 발전은 아직도 석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 협약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탄소 배출권 때문에 이 부분은 줄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해당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열병합 발전, 뭐 신도시들은 다 대부분 이렇게 열병합 발전 방식으로 가스를 통해서 이제 물을 갖다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수력은 이제 돌리기도 하고 안 돌리기도 하는데 뭐 댐에 물을 가둬놨다가 필요시에 이제 활용을 하는데 아까 이따가 이제 단가를 알려드리겠고요. 왜냐면 뭐 복합 발전 방식이나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뭐 송배전 판매를 이제 자회사라든지 관련된 그룹사를 연동해서 중간 이제 판매 구역 사업자에게 이제 넘겨주고 이거를 이제 개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 가정에 이제 배포를 해서 돈을 받는 방식이 되는 구조고요. 여기도 이제 비슷한 구조를 이제 다른 형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전기 요금을 인상하냐 안 인상하냐하고 관련된 문제가 이 가격 결정 구조에 있어서 오버된 와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의 부분들이 되는데, 원자력이라든지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인 화력 중에 석탄을 이용한 부분들이 기초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보시면 단가가 싸죠. 예, 기본적으로 S&P 단가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걸 많이 사용하고, 필요시에는 이렇게 뭐 가스라든지 관련된 추가적인 원유 부분들을 사용해 주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용 빈도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가격 구조가 안 맞는 거예요. 기초 전력만 만드는 걸로 하면 한전이 수익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점점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많아지다 보니까 단가가 높은 거를 갖다가 자꾸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근데 전기요금은 못 올리고 있으니까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저부와 일반부와 관련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수력을 이용해서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한 번 돌리는데 네. 이거를 이용해서도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유가연동제를 지금 도입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아직 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 이걸 도입을 하는 순간에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은 지금 펌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도입을 하기로 했지만 계속 보류를 시키면서 우리 국민들이 전기 그 요금, 즉 세금 부분이나 이런 걸 더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막아주고 있다라는 부분 측면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옴에도 이게 성립이 되면서 아직은 괜찮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전력이 실적이 계속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됐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요금을 올리지 않고도 원자재 가격이 좀 다운되는 효과 측면들이 나와주면서 흑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흑자 실적이 굉장히 증폭되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는 기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기관의 어떤 보류 입장도 매수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전력의 차트는 현재 우상향 차트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월봉을 확인해 보시면은 네.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승력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